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이화영에 떠넘긴 이재명,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 추진.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제가 좀 의아했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떠넘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는 전혀 모르고 이화영 혼자 다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상했어.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상했었어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이걸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자신이 받는 혐의를 이화영에게 미뤘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을 받아 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상했어요. 뭔가 이거 있다 생각했는데 이재명 조사 내용 왜곡 유출한 검찰 간부의 법적 대응 이런 기사가 또 나왔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요.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검찰 간부에 대해 구두 고발하고 고발장 접수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그리고 박규택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변호인이 박규택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확실하게 좀 짚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박성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어제 2차 검찰 소환에서 조서에 서명 날인했지만 1차 조서에는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자, 그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조서가 조선일보로 흘러들어간 게 이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이따위로 조서를 써서 이재명 대표가 그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 서명을 안 했어.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흘렸겠어? 검사가 흘렸겠지. 검사가 흘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재명 대표가 황당하다라고 답했더니 저 따위로 쓴 거예요. 이게 황당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건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황당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조서에 뭐라고 썼냐?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이따위로 쓴 거예요. 어떻게든 조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조서에다가 서명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위 조사 내용을 보도하며 이 대표가 마치 본인이 결재해놓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다. 명백한 공무상 기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보도를 한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이거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안 되고요. 바로 이 기사를 고발해야 돼. 기자를 고발해야 돼요. 정정보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여기에 정정보도 이렇게 갑니까? 기자 너 고소 다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또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빨간아재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검찰이 이거 이간질을 하는 것 같다. 이간계를 쓰는 것 같다. 빨간아재님은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 이때부터 전부 다 이 공판에는 다 참석을 해서 실제 있었던 분위기나 이거를 잘 전달해주고 계시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진실을 우리가 빨간아재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었잖아요. 자, 이번에도 빨간아재님이 공판에 갔다 오고 이재명 대표의 이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에 앉아서 방송을 했었죠. 근데 김어준이 그걸 듣고 빨간아재님을 불렀어요. 빨간아재님을 불러서 방송을 했습니다. 뭐냐? 공판장에서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들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늘 줬습니다. 빨간아재님은 이거 이간계다. 왜냐?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따구로 조서를 쓰더라. 이화영이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론에 흘렸어. 그러면 이 얘기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화영에게 떠넘긴 이재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화영이 구속된 상태에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이간계를 쓰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유동규도 그랬죠. 유동규도 이재명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이러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었잖아요. 자, 지금 급한 겁니다. 검사가 급해, 검찰이. 대북 송금 이거 어떻게든 엮어야 되는데 이화영이 말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했었던 그 작전이만 바꿀 수 있었는데 거의 꼬린 직전이었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판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자필 진술서를 쓰죠. 검찰에
검찰의 협박과 회유 있었다. 그래서 그 진술 사실 아니다. 자필 진술서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이 확보해놓은 그 진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마음을 어떻게든 바꿔야 돼. 급하잖아. 검찰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짓을 한 겁니다. 문건에 경기도지사의 도장이 찍혀있다. 도장 찍혀있는 문건이면 이거 당신이 결제한 거 아니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쌀 10만 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막 얘기를 해요. 검찰이 막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황당해?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적어버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그 조서에 사인 못함. 조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재명이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언론에 흘려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는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장난질을 치는 거죠.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 또 나쁜 사람이게 되겠죠. 악마와 계속 이어지겠죠. 이것에 대한 이관계 가능성에 대해서 빨간아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빨간아재님은 현장을 다닌 분이라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확실하게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박균택 변호사인데요. 박균택 변호사는요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들의 장난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옆에 있었는데 검사놈들이 빤한 장난질을 치네? 그러니까 열 봐도 안 봐도 박균택 변호사가 첫 번째 1차 조사에서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의 쌀을 10만 톤 지원하기로 한다는 의사차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재명 대표께서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그것은 도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를 보니 마치 이재명 대표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를 해뒀더라. 그래서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누설,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세 가지 죄명을 구두고발 지금 하고 나오는 길이다. 어쨌든 공고 내에 이재명 당시 지사의 날인 서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아예 그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기자가 묻습니다. 공고에 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럼 이재명 도지사가 아예 몰랐던 거냐? 라고 하니까 이분이 배운 분이야. 똑똑해.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게 경찰청장이 나에게 발급해 준 겁니까? 그건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전결권에 따라서 도장을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는 겁니다.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굉장히 심플했어. 면허증에 경찰청장 도장 찍혀 있거든. 그 사람이 직접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건은 검찰이 지금 굉장히 다급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론전을 끌고 가서 이화영의 지금 말을 바꾸게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면 이 재판 끝나. 아무것도 안 돼. 김성태의 말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온갖 협잡지를 막 일삼고 있는데 이 박균택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입니다. 이관계를 쓰는 거예요. 이화영과 이재명 사이를 갈라놔야 된다. 이화영은 갇혀있으니까 정보를 접하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조서에 사인도 하지 않은 그 내용을 조선일보에게 흘리고 헤드라인 요상하게 뽑아서 이화영에게 고민이 되도록 만든다. 이화영에 떠넘긴 이재명 실망시켜. 이게 뭐지? 자, 이렇게 작업을 친 겁니다. 자, 여러분, 대북 송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준 게 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또 아니야. 800만 달러가 다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 근데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의 죄는 뭘까요? 외환거래법 위반.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김성태의 죄목이 뭐냐? 외환거래법으로 돼 있어요. 김성태가 일단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으면 일단 김성태의 그 대북 송금에 따른 그 죄를 단죄를 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준 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재명을 쳐야 되는데 김성태가 북한으로 돈을 보낸 거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고 갑자기 이재명 제3자 뇌물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어. 그러면 김성태를 먼저 북한에 돈을 보낸 걸로 조져놔야지. 그건 봐주고 이재명 제3자 뇌물죄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아예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언론 이놈들도 양아치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